안녕하세요. 전석철의 유니콘의 VC 전석철입니다. 지난번 유니티의 요금제 논란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잖아요. 매우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의견도 좋게 남겨주셔서 추후에는 에픽게임즈 사업 확장에 유니티와 비교해 볼 수 있는 사례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자 해요. 오늘은 유니티가 이렇게 요금제 이슈가 터지기 전에 시장에서 기대를 사실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그 기대에서 점점 밀려나게 계기가 된 메타버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. 메타버스라는 것은 가상현실 플랫폼을 의미하는 신조어로서 특히 우리가 코로나 시기 때 생각해보면 그때 주요 테마로 많이 떠올랐어요. 사람들이 다들 코로나 이슈 때문에 각각 사회생활을 제약받는 상태에서 뭐 사회활동을 하거나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메타버스를 많이 이용할 수 있다 등등의 앞으로의 미래는 메타버스가 어느 정도 역할을 우리 삶에 침투할 수 있다 라는 게 많이 부각이 됐어. 그때 심지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사명을 메타로 바꾸고 호라이즌 월드라고 하는 서비스 개발에 열을 쏟았었습니다. 이 메타버스 서비스 자체가 유니티 엔진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고요. 또 다른 메타버스 주요 꼽혔던 서비스로는 우리 많이 아는 마인크래프트, 로블록스, 게더타운, 제페토 등이 주요 서비스로 떠올랐었는데 그 서비스를 생각해보면 잠깐 개념이 흔들리기도 합니다. 어떤 서비스들은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생각하기 전에 오픈월드 게임에 가까우니까요. 그래서 오죽하면 그 당시에 그런 말도 등장했었습니다. 해봐서 재밌으면 게임, 재미없으면 메타버스로 부르면 된다 라고 할 정도로 메타버스의 개념 자체가 아직 완전히 서지 않은 상황에서 미래에 대해서 너무 섣부르게 규정을 했었던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마치 예전에 생각해보면 VR 기기가 미래의 생활 양식을 크게 바꾸고 또 그 전으로 가면 세그웨이라는 기기가 대중교통의 혁명으로 우리 미래에 다들 세그웨이 타고 다니면서 출퇴근을 하거나 이동을 할 거다 라고 많은 미래학자나 아니면 그 자본시장에서 설레발을 쳤던 상황과 상당히 비슷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유니티도 메타버스의 붐과 더불어서 매우 높은 가치 평가를 받으면서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았었고요. 메타버스는 그럼 왜 무너졌을까?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사람들이 직접 만나게 되니까 직접 만나는 행위 자체가 더 체험적이고 굉장히 쉽게 전달하고 경험적으로도 커뮤니케이션이 밀도가 있는 면이 가장 컸겠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메타버스라는 개념어가 매우 뜨게 되니 그 개념의 유행에 기대서 고민을 하지 않고 메타버스 서비스다라고 일단 찍어내고 보는 형태가 더 지금의 몰락을 앞당겼다라고 생각이 드는 면이 있습니다. 앞서 말씀드렸 페이스북이죠. 메타라는 기업 자체도 굉장히 열을 내면서 그 서비스를 개발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호라이즌 월드의 퀄리티가 사람들이 기대했던 만큼보다 좋지가 않았어요. 심지어 광고를 했을 때 이렇게 호라이즌 월드가 서비스가 될 거다라고 보여줬던 것과 실제로 창업주인 저커버그가 접속해서 호라이즌 월드를 시연했을 때 나오는 영상 자체의 퀄리티도 너무 달라서 사람들이 조롱했던 밈으로 떠올랐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미래를 선도할 기술, 앞으로의 생활을 바꿀 첨단 플랫폼이라고 포장을 하면서 장밋빛 미래를 많이 제시를 했는데 실제로는 좀 저퀄리티의 서비스들이 되게 많았고 앞서 그 호라이즌 월드 자체도 투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퀄리티가 낮아서 아니 저 돈 다 어디로 간 거야 라고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품질이 매우 조악했고요. 다른 서비스들은 또 오죽하겠습니까? 대부분의 저퀄리티의 온라인 게임만도 못한 조잡한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. 결과적으로 해당 키워드가 주목받았을 때는 우리 메타버스 합니다. 저희 메타버스였던 거 모르셨어요? 라고 하는 기업들의 주가나 아니면 연관된 가상화폐 가격은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지만 이게 어디까지나 사람들의 기대감이 반영이 됐었던 가치인 거지 실제가 반영이 됐던 가치는 아니었구나라는 거를 깨닫는 게 되는 것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.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봤을 때 메타버스가 어떻게 하면 다시 기대를 받을 수 있을까요? 생각해보면 매우 가능성이 낮고 어려운 일이지만 예를 드는 겁니다. 애플에서 비전 프로가 나왔던 것처럼 기존의 VR 기기보다 더 좋은 퀄리티로 기기가 나오고 계속 진보 끝에 기기의 지속적인 혁신이 좀 이어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전에 본격적인 메타버스 서비스라고 나왔던 것들의 품질이 너무 낮았다라고 했잖아요. 체감적으로도 다들 놀라거나 감탄할 만큼의 서비스가 나와줘야 다시 대세로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메타버스 이후에 또
투자계에서 지금도 주목받으면서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개념이 당연히 그 AI인데요. 그것도 사람들의 뇌리 속에 챗 GPT로 대변이 될 수 있는 생성형 AI의 직접적인 이 효용과 충격이 왔기 때문에 실제로 붕업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자본이 많이 몰리고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또 하나 생각을 했을 때 많이 다른 차원이지만 우리가 버추얼 아이돌 같이 특정 분야를 버티컬하게 강화해서 메타버스 개념을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실을 다 그 가상세계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 서비스 그 품질 자체가 전체적으로 낮아지는 현상이 있는데, 그거보다는 아직은 개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구현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한 상태에서 특정 부분은 메타버스적인 성격을 강화하면서 발전시키는 게 좋겠구나라는 접근으로 나아간다면 뭐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. 그리고 오픈월드 게임이 그 바탕이 된다라고 했잖아요. 오픈월드 게임에서 뭐 자유도를 강화하면서 점차 발전시키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의 방향성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이미 잔잔하게 조금씩 발전하고 있던 현상에 너무 트렌디한 용어가 더 씌워지면서 이게 미래다 라고 너무 급격하고 과격하게 단정을 하면서 대세론이 치닫았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사실 유니티에서 메타버스로 갑자기 점프를 한 게 의아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유니티가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고 거기다가 수익성 자체도 힘들어지고 시장의 대세에서 점점 잊혀지게 된 계기가 메타버스였기 때문에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다음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리어의 사례, 사업적인 뭐 시너지와 대비해서 유니티는 어떤 선택을 했는가 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